비만 치료제 위고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게 좀 단순히 살 빼는 약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도 살이 빠지는 것과는 별개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위고비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메쉬라고 불리는 심각한 간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정말 체중 감량 때문인지 아니면 약물 자체가 우리 몸의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건지 2025년 11월 12일자 메디코 파마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간학회에서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비만 치료제가 관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게 체중 감소 때문이 아니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살펴볼 연구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를 보니 노보노디스크의 에센스라는 3상 임상시험 결과던데요. 네, 맞습니다. 에센스 연구입니다. 이 연구진들 접근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보통 약의 효과를 보려면 효과가 잘 나타난 사람들을 볼 텐데 여긴 일부러 효과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골라냈더라고요. 이런 역발성은 왜 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번 연구의 가장 똑똑한 설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시다시피 위고비 같은 약을 쓰면 보통 체중이 10에서 15%씩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빠지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구진은 바로 그 당연한 효과를 걷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약의 순수한 효과,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싹 빼고도 간에 직접 작용하는지를 보려면 체중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봐야만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 A, 체중 감량이 결과 B, 간 건강 개선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이라는 변수가 혹시 A를 거치지 않고 바로 B에 영향을 주는지 보려고 A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집단을 일부러 찾아낸 거군요. 정말 탐정 수사 같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중등도에서 진행성 간 섬유화, 그러니까 F2에서 F3 단계를 앓는 메쉬 환자들 중에서요. 위고비를 72주간 투여받았는데도 체중이 2% 미만으로 거의 안 줄어든 그룹만 따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가짜 약, 그러니까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이랑 비교를 한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도 간의 변화가 있었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체중이 거의 줄지 않은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고비를 투여한 환자들의 간 손상, 다시 말해 염증 개선율이 위약군보다 거의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2배요. 아니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염증이 2배나 더 좋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보통 위약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가짜 약을 먹어도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고 쳐도 2배라는 건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네요. 네,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위고비를 투여한 환자 그룹의 간 손상 개선 비율이 48.4%였습니다. 48.4%요? 네, 반면에 위약군은 25.8%에 그쳤죠. 와, 무려 21.7%포인트나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같은데요? 그렇죠. 위고비의 간 보호 효과가 단순히 체중 감량의 부산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건강검진 때 흔히 보는 ALT 같은 간 기능 수치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고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이게 단순히 지방을 빼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시스템 조절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가능성을 이 연구가 활짝 열어준 거죠. 그렇다면 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메쉬라는 질환 자체가 단순히 간에 기름이 끼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 대사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신호거든요. 아, 메쉬라는 병 자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명이요?
엄청나네요. 네, 이걸 방치하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에 체중 감량과 무관하게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약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소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혹시 특정 그룹,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연령대에서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아닐까요? 전체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팀도 바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아주 잘게 쪼개서 들여다봤습니다. 하위 그룹 분석을 한 거군요. 연령대별로 45세 미만, 45세에서 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고요. 또 성별, 인종, 예를 들어 아시아계냐, 비아시아계냐, 또 민족, 히스패닉이냐, 비히스패닉이냐 이렇게 그룹을 세분화해서 효과를 다시 검증했죠. 결과는 일관성이 있었나요? 네, 놀랍게도 모든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그룹에서요? 네, 어느 그룹을 뜯어봐도 위고비를 투여한 쪽이 위약군보다 간 손상이나 섬유화 개선 효과가 더 좋았다는 거죠.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위고비의 간 건강 개선 효과가 특정 인구 집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분석이 사후 분석 결과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후 분석이죠. 이런 사후 분석이라는 건 데이터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나요? 이 연구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만큼 신뢰할 만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후 분석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집 전체를 보려고 설계도를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엌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부엌만 따로 떼어내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아, 원래 계획에 없던 분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부엌을 보려고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땐 조심해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으로 위고비가 MASH 치료제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하, 네. 하지만 이 연구는 이 에센스라는 매우 큰 규모의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3상 임상시험은 신약 허가 직전에 수백,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라 데이터의 신뢰도가 매우 높죠. 아, 데이터 자체가 아주 튼튼하다. 네, 그런 양질의 데이터에서 그것도 모든 하위 그룹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는 건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 건가요?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네, 이 이에센스 연구는 총 2단계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72주간 진행된 1단계의 중간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일종의 중간고사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1단계의 목표는 간 조직을 직접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염증이나 섬유화가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중간고사는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셈이네요. 그럼 더 중요한 최종고사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2단계가 진짜 최종고사입니다. 약 4.5년, 그러니까 240주라는 훨씬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추적 관찰합니다. 240주요? 네. 단순히 간 조직이 좋아졌는지를 보는 걸 넘어서 그래서 실제로 간 경변증 같은 심각한 간 질환 관련 사건 발생률을 정말로 줄이는지, 그러니까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 최종 결과는 그때 나오는 거군요. 네, 최종 결과는 2029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가 되어야 이 약이 MASH 치료제로서 갖는 가치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029년이라 아직 시간이 꽤 남았네요. 네, 좀 남았죠. 하지만 사실 저 같은 임상의사들에게는 이 중간 결과만으로도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방관 환자분들께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외에는 해드릴 말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네,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체중과 별개로 간 자체를 표적으로 할 수 있는 약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첫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메쉬 환자의 간 염증과 섬유화를 뚜렷하게 개선했다. 네, 그렇고요. 둘째,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이 효과는 체중 감량과는 별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긍정적인 효과는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된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이 또 다른 대사질환인 간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 연구는 그 복잡한 연결고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밝혀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고비 같은 약물은 본래 우리 몸의 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이 호르몬이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약이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라 시스템 조절자라면 혹시 심장이나 신장, 심지어 뇌와 같은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장기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번 연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